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고 갈게요. 미국 시장이 왜 하락폭이 크게 나왔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 8월 19일 화요일이죠. 1.5% 정도 하락했고 장중에는 1.6%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미국 기준금리. 자, 이게 현재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입니다. 페드 금리예요. 4.5%.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금리는 여기 2.5%입니다. 2.5%. 미국은 4.5% 기준금리를 정해놨고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예요. 한국이 이자를 덜 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한국보다 더 잘 살죠. 그러면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금리는 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4.5% 미국보다 금리를 더 줬다가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미국 금리로 돌아가서 미국 기준금리 4.5%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24년 6월 달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이거? 5.5%였어요. 4.5%까지 낮춘 거라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뭐가 들어와요? 유동성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유동성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경기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고용지표부터 발생이 되면서 7월 말 그리고 8월 초 딱 8월 1일이거든요. 이게 여기 8월 1일 날 2% 정도 하락한 날 이런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는 호재입니다. 근데 이런 호재를 주기 전까지 경기 관련된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간의 노이즈가 필요하다. 약간의 악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뭐예요? 금리를 못 낮춰. 그럼 경기가 좋아.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지금 너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낮춰야 되긴 하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이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21일부터. 그럼 그때 파월 의장이 금요일 날 나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때 뭔가 시장에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반영되어 있었던 주가가 지금 약간 출렁임이 나온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든 간에 그쵸?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고 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이격이 발생했을 때는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조정이 정말 경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조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가게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출렁임 정도만 있다는 거고요. 금리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필요한 조정을 받는 거고요. 이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도 보세요. 오늘 장 초반에 보잖아요. 2%대까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62평 딛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미국 시장 뭐 오늘까지는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금요일 이후부터는 반등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 기준에서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경영자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 이미 삼성전자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해 줄게.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을 했었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했을 때 보조금 지급한다는 약속을 지킬게. 근데 너네 지분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뭘까요? 미국 정부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딱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온 거냐? 요 내용. 엔비디아 보낸 HBM4 샘플 합격, 양산 임박해 있다. HBM4. 제가 이거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HBM3E는 AMD 쪽으로 납품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건 MI350 그리고 350X에 이미 투입이 되고 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말씀드려 왔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엔비디아는요 지금 HBM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HBM을 주력으로 받고 있는 거 어디예요? 하이닉스죠.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주력으로 받고 있는데 단가 조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젠슨왕이에요. 그렇죠? 젠슨왕 CEO, 엔비디아 CEO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젠슨왕 CEO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TSMC 왜? TSMC밖에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은 없거든요. 어차피 파운드리라고 해봤자 TSMC하고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삼성전자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많이 안 좋죠. 파운드리 쪽으로. 물론 여기 요날이에요. 7월 25일부터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 7월 28일입니다. 6% 상승한 날. 이때 뭐가 나왔나요? 테슬라에서 22조짜리 파운드리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서 애플까지 맡겼어요.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원래부터 강자였거든요. 근데 굳건하게 1등 자리를 그냥 딱 박힐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플이 AP를 맡기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애플을 포함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뭐 구글이나 테슬라 이쪽 있죠. 전부 다 TSMC에 다 맡겨요. 퀄컴까지도. 급기야는 인텔도 자체 파운드를 가지고 있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거의 뭐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인텔의 신제품은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파운드리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TSMC가 독보적인 1등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붙일 수 있는 거, 최소한 2등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등 쭉 내려와서 2등입니다. 그리고 2등 쭉 내려와서 3등이 아니라 3등부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초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 노광 장비는 ASML에서만 만듭니다. ASML에서만. 이 ASML에서 만드는 노광 장비 대당 가격이 5천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5천억 이 장비만 있으면 다 되는 거냐? 아니요. 기술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죠. 애플에서 TSMC 쪽으로 맡기면서부터 TSMC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보적인 1등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애플의 막대한 물량, 엄청난 물량을 TSMC에서 받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최소한의 경험치, 그리고 정말 대당 5천억을 넘나드는 이 장비를 들여놓고 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기본적인 생산 기반의 기업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뭐가 됩니까? 전부 다 팹리스 쪽이에요. 설계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가 훨씬 높거든. 이미 구분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호재를 다 달고 있죠. 첫 번째, HBM 드디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점. 양산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뭐가 나와요? 하이닉스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정확하게 딱 구분이 딱 되잖아요. 하이닉스 2.6% 빠졌고 삼성전자 1.7% 올랐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이닉스에서 독점하고 있던 걸 이제 찢어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구분 지어야 될 거. 한미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로 하이닉스 HBM을 성공시켰죠. 어떻게 됐나요? 한미반도체 3% 떨어졌다. 이제 삼성전자도 HBM을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반영된 게 뭐예요? 가격이라고요. 그리고 9월달 되면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나온다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가성비가 정말 좋은 자리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 내용 보세요. 10,000원대부터 200,000원까지 올라갔었던 한미반도체, 이때 구간에서 70,000원대부터 쭉 올라가서 23, 4만원까지 올라갔었던 하이닉스. 무슨 얘기냐? 앞선 이 기업들, 그쵸?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익률이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해요. 그럼 하이닉스 앞에 있는 기업은 어디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잘 되면 하이닉스가 잘 되고, 하이닉스가 잘 되면 한미반도체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변동성은 아래쪽이 더 크죠.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까지도 빅테크의 수조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고 미증시도 큰 폭으로 조정을 8월달 들어서 지금 2번이나 받고 있는데 이건 금리 인하 전에,
그쵸?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조절 있을 수 있어요. 9월 달에는 100%의 확률로 금리 내립니다. 근데 금리 인하 속도 0.5%가 아니라 0.25% 내릴 거야. 그리고 시기적인 조절할 거야. 이러면서 시장의 유동성,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늦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한다. 그쵸? 금리를 9월 달에 좀 많이 낮출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미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쭉 올랐어요. 근데 먼저 올라놓고 봤는데 금리를 0.25%만 내릴 거야. 이런 상황이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증시도 빠질 수 있죠. 왜? 먼저 반영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추세 꺾이고 끝나고 상황 안 좋아지고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매매 구간을 잡고 가면 된다. 근데 그게 지금이고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모든 종목군들은 신고가부터 진행이 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즉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8월 20일입니다. 어때요? 코스피 1%대 약세, 삼성전자 1.5%대 강세, 엔비디아 HBM 테스트 통과, 미국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분 확보, 주가인 호재다. 그쵸? 한국 정부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주가인 호재다. 그쵸?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쭉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매매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17% 수익, 8월 19일 내려보면 7월 28일 151% 수익, 실현 수익입니다. 이거 7월 1일 188% 수익. 언제 샀어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 매수했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선반영 구간. 주도주가 되는 딱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공략했다. 오늘 딱 사서 내일 바로 오른다. 이게 아니에요. 신고가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주도주를 공략하면서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바닥이 잡혔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매수 3개월 만에 매도한 결과 76% 계속 터지죠. 여기 사고 싶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때요? 76%씩 이렇게 터진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도 진행이 된다. 그리고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 시장도 장 초반에 안 좋기는 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장 끝나고 또는 장 중에 바닥을 딛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건 필요한 조정을 마쳤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보시면 보세요. 미국 금리 안 낮춘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은 폭락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의 문제일 뿐 금리는 100% 내린다. 나스닥이 바닥부터 40%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항상 주도주만 매매하고요. 그리고 주도주는 항상 공유하죠.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방금 보여드린 이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눌러보시면 돼요. 내가 매매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이수페타시스 보여드렸죠.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안 됩니다. 이건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8월 4일날 이익 실현한 물량 수익률 76%예요. 그쵸?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안 빠졌는지 보시라고요. 이것만 끝이 아니라 보세요.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매도했죠? 언제? 7월 2일날 몇 프로 수익? 34% 수익.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HBM 테스트,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니까요. 양산에 임박해 있다. 그리고 AMD까지 물고 있다. 여기에 파운드리까지 같이 붙어 있다. 관련돼 있는 종목 대박 날 겁니다. 그쵸? 하이닉스에서도 30% 나왔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 제가 23년 24년도에 몇 프로 올랐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20배 올랐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관련주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4% 또는 반도체 관련주들 다른 거 볼까요? DI나 이런 것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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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매도. 모두 뭐예요? 신고가죠. 수익 보세요. 25%, 14%, 내려보면 26%, 22%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뭐냐?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 좋아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삼성전자 관련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팔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그쵸? 10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10만 원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을 더 간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자릿수 수익 계속 터지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도 공유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내용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건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조정을 없이, 그쵸?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거 올해 연초부터 엄청나게 강했죠? 근데 보세요. 연초 같은 경우에도 1월, 2월 달입니다. 어떻습니까? 쭉 내려보면 57% 언제? 2월 5일 날. 이거 뭐예요? 신고가. 호재를 뭐가 어떤 종목에서 호재가 나올 거야 이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시세 올라가면 하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횡보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죠.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런 결과 어때요? 8월 11일 날 33% 수익 구간. 팔고 나니까 또 떨어지죠. 내리는 걸 보고 팔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알테오젠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보면 24년 초반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았죠. 이때도 두 자릿수 수익 계속 터졌었는데 신고가 가격을 지키니까 또 매수하죠. 매수 더 올라가니까 더 매수 그리고 또 매도 내려오는 거 보고 팔았죠. 몇 프로 수익? 7월 28일 날 33% 수익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 지금 떨어지는 건 시장에 의한 약세입니다. 아직은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모든 내용들 두 자릿수 터지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100% 이상씩 터지고 이런 거 반도체 쪽에서 나옵니다. 그 반도체 쪽에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8월달 남은 거 9월달을 준비해갔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